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 And if that mocking... 자, 이제 챔프전에 이어서 6개 구단, 정규리 6개 구단 리뷰인데 FA, 아시아 쿼터 전부 다 묶어서 할 겁니다. 와. 네, 뭘 와야 본인이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서 들어지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서. 일단 지금 이제 순위표가 나가고 있을 텐데 뭐 다들 아시는 분이에요. 정규리그 우리 KB가 27승 3패. 뭐 특별히 다른 거 볼 거는 그냥 KB가 압도한 시즌. 우리은행은 KB하고 맞대결해서 밀리면서 뭐 2위에 그냥 안착했고, 삼성생명은 이번에도 안락한 3위. 저 위에 우승권과는 거리가 멀고, 하지만 밑에 추격은 걱정할 거 없고 이거였고, 인상적인 거는 BNK가 초반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초반에 가장 안 좋았고 BNK하고 뒤집힌 상황에서 하나원큐가 꾸역꾸역 목표인 10승을 달성하면서 네. 창단 첫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게 됐던 BNK가 중간에 한번 창원에서 이기면서부터 헛된 꿈 꿨죠. 네. 추월의 꿈을 꿨죠. 헛된 꿈. 네. 하지만 헛된 꿈이 돼버렸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뭐 시즌 초반에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 후반기 때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완전 달라진 팀이 됐다가 네. 다시 우리가 알던 팀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네. 그 신한은행도 결국은 거기서 하나원큐를 잡는 거 아닌가 하는 반등의 여지를 보여준 듯 했지만 결국 맞대결에서 패하면서 김진영 선수의 분노의 박소희 선수의 박소희 선수의 블로그로 인해서 그 블록을 당한 김진영 선수를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면은 참 사람이 멋진 경기였다. 네, 제가 이번 시즌 중계했던 경기 중에서 우리은행 KB 1차전과 함께 제일 최고의 경기였다. 그리고 그 경기가 아마 박소희 선수 개인에게도 정말 큰 어떤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경기에 결국 그렇게 이기면서 그 경기 이전과 이후에 박소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아쉽게도 부상 때문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다 치르지 못했지만 뭐 그래도 좀 성장의 여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리즈였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제 가시죠. 네, 이제 FA인데 FA가 이제 2020년에 변화를 겪었잖아요. 사실 이전까지는 최고 연봉 3억 원을 제한받으면 원소속 구단과 먼저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그 제도가 2020년에 2차 자격이 주어지면서 우선 협상을 받지 않는 선수들이 생기면서 이제 좀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갔는데, 사실 그러면서도 박혜진이 잔류하고 강희슬은 이적했지만 강희슬 김단비 이적했지만 선수들이 대부분 이적 관련해서 명분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FA 이적에 명분은 의미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FA라는 것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옮기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래서 돈 많이 주고 대우 좋은데 당연히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 팀을 갈 만한 명분이 없어. 그냥 내가 여기 조건 좋으면 가는 건데. 네. 이거는 뭐 전년도 성적이 아니라 그냥 집이 가까우니까 좋아. 난 그렇게 갈 수 있어. 그렇죠. 네. 네. 혹은 뭐 여기는 출연한 커피를 준대. 그럼 나 좋아. 간다. 그러면 너네 줄 거야? 없으면 말아. 저는 FA라는 것을 사실 그렇게 좀 매일 필요가 있나, 명분을 따질 필요가 있나 싶은데, 저는 선수의 당연한 권리고, 그쵸. 물론 물론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농구에 여기 투자하는 돈이 얼마인데 그렇게 선수들의 권리 따져 되겠냐 하지만, 그럴 거면 프로농구라는 단어를 빼버려야지. 그리고 이 선수가 그 팀에 이 정도 자격을 얻은 선수는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만큼의 역할을 해준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20명이 자격 획득을 했는데 역대 최초입니다. 6명만 잔류했습니다. 30% 잔류. 보니까 득점 탑 10 안에 5명만 원소속 팀이고, 리바운드 탑 10 안에 4명인가만 원소속 팀이에요. 김한별 선수 은퇴해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이것만 봐도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FA로 이적한 선수가 8명이고 결렬된 다음에 이적한 선수 1명.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적한 선수가 잔류한 선수보다 많았던 건데, 이런 적이 사실은 FA 시장 자체가 없었죠. 네. 게다가 이적했다는 의미는 보상 선수가 그만큼 더블로 붙는다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선수가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서 이거 봐라, 걷잡을 수 없게 이렇게 되면서 구단들이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서 FA 제도가 지금 이 제도가 그 당시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안 되는 거다라는 의견을 내시는, 사실 현장에서도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 늦게 벌어졌다, 이 일이.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큰 변화가 2020년에
제도 바꿨을 때 그해 혹은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엑소더스처럼 이런 이동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박혜진 선수한테 이제 농구처럼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건데 박혜진이 명분도로 딱 앉으면서 그 이후의 대어들이 내가 옮겨야 되는 그게 없어. 이게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변화가 이미 이전에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야 나온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확 이동이 있는 시즌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봐야 별게 없던데 싶어가지고 이렇게 대어드리면 하는데 왜 안 옮겨? 이러면서 잔류되는 시즌도 있을 거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FA이지 그냥 너무 많이 옮기잖아 이거 이상해. 옮기라고 있는 게 FA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요. 그게 어느 나라 리그든 간에 이합 집산이 심해요. NBA도 마찬가지지만 WNBA도 그렇지만 유럽도 그렇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계약 기간 5년까지 안 갔습니다. 3년, 2년, 3년 잡다가 그쵸. 옮기고 하면서 리그가 계속 변하거든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사실 판도가 맨날 그대로다 불만하는 것보다는 선수가 옮겨가면서 계속 판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팬들한테도 보기 좋고 또 물론 이제 충성심을 가진 팬들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네네, 특히나 이번에 박희진 선수 같은 게 충격적이기도 했죠. 그쵸. 하지만 그 충격조차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도 이게 또 구단들도 이게 너무 선수 쪽에 편을 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구단들도 조금 더 선수들이 조건 면에서 조금 아쉬워도 내가 그래도 난 이 팀에서 조금 남을래요. 그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또 이제 또 안 좋게 보면은 왜 페이커트 해?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구단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오히려 여전히 WKBL의 35세 이상 선수들 혹은 2년 연속 공헌도가 한 40이 바뀐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보상 선수 없이 이적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이 FA 제도가 확실하게 자유롭게 풀어져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가기 위해서는 셀러리 캡 총액이라던가 이런 좀 손봐댈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도 셀러리 캡의 제한이 있는데 이 선수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의 맥시멈의 한계를 두는 것도 사실은 좀 이중족쇄가 아닌가. 왜냐면 이걸 더 주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근데 선수한테 그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대신에 그런 샐러리 캡의 한 상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약간 구단 편을 좀 들어준다 보는 게 말씀하신 제가 좀 제가 이상하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선수 권리도 있겠지만 구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론이죠. 네. 땅을 파가 정사하는 게 아니고 그쵸. 어쨌든 WNBA가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욕을 먹었던 게 있는 게 어떤 매체가 케이틀린 클락의 연봉이 100만 달러가 안 된다. 웬 받냐면 수천만 달러인데 그쵸. 비교를 한 거예요. 왜냐면 케이틀린 클락은 이걸로 인해서 시청률도 많이 받았는데 대학에서 왜 얘는 연봉이 이거밖에 안 되냐 올렸는데 비난을 많이 받았죠. 야 NBA는 웬 받냐면 한 명 등장으로서 수백억의 돈이 매일마다 걸리는데 얘는 뭐냐 아직까지 증명된 게 없지 않냐. 그렇다면 WNBA도 이제는 이 선수로 인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실제로 WNBA도 그걸 수긍하고 비즈니스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렇죠. 아마 내후년이 아니라 한 3, 4년쯤 뒤에는 WNBA도 선수들 연봉이 막 오를 거예요. 그렇죠. 이미 지금 오르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냥 NBA의 지원을 더 이상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었고 또 중계권도 막 올라가고 있죠. 아마 WNBA의 위상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클락 선수 연봉도 올라가야 되고 샐러리 캡도 올라가야겠죠. 물론 사실 이런 부분이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와 어떤 문화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박지수 선수 취재하러 라스베가스 갔을 때 홈 경기장에 있는 그 건물에 경기 당일날 제가 기념품을 사고 취재 준비해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라스베가스에 와 있는 라스베가스에 사는 거주자가 오늘 여기서 농구해요? 라고 물어보면서 여기 농구한다니까? 어느 팀? 여자 농구한 WNBA 게임 한다니까? 그렇구나. 어느 팀이에요? 라스베가스니까? 우리 팀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래요. 실제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죠. 우승했을 때 우승 퍼레이드 했잖아요.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있지만 텅 비어 있었거든 길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막 우리나라 팬들이 이제 여자 농구 레이업 놓치는 것 같고 막 편집해가지고 올린 거 비웃듯이 WNBA도 그런 거 막 텅 빈 곳에서 카퍼레이드하고 레이업 놓치는 것들도 해가지고 이러고도 돈을 받고 원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WNBA도 그동안 대접을 참 못 받는 리그 중 하나였는데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단기간에 그런 것들을 구조를 바꾸고 이러면서 발전하는 모습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WKBL도 사실은 그런 변화가 있으려면은 선수들도 많이 바뀌는 현상이 있어야 되겠고 혁신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돈이 벌리면은 이제 그때 가가지고 물론 돈을 KBL도 못 버는 돈을 어떻게 벌겠냐라고 하겠지만 당장 뭐 셀러리 캡 27억만큼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약간 절반이라도 좀 가능성을 보여준 다음에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다 같이 노력해가지고 셀러리 캡 14억. 네, 14억. KBL 14억 정도라도. 순간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네. 14억 정도? 그 정도에 벌 수 있는 준하는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구단도 셀러리 캡을 눌리고. 그렇죠. 그거는 선수한테만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전체 자아 숙제 갖고 WKBL을 조금 더 프로다운 리그로 키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셀러리 캡도 키우고 선수 최고임을 높여가지고 조금 더 대우를 해주자는 거죠. 자, 그리고 FA가 어쨌든 이렇게 파격적인 결과가 나왔고 이어서 아시아 쿼터가 시행되게 됐어요. 이건 뭐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네. 뭐 2024-25 시즌 다음 시즌에서 바로 시작되는 거고 뭐 내용들은 사실 지금 이 정도 딱 공개된 내용은 좀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회의 TF팀에서 얘기 들었을 때는 이제 한 명 보이 한 명 출전했는데 2명으로 늘려난 것은 역시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를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자유계약 같은 경우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맹 자체적으로 구단 자체적으로 스카우트할 만한 그런 게 능력이 천차만별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는 야 은행인데 사람 넘치는 게 사람인데 꽂아놓는 게 힘드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은행이 더 힘들 거예요.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고 그렇죠. 하나의 예산을 타기 위해서도 굉장히 수많은 보고서와 그런 질타를 받아가면서 이런 빼오는 건데 갑자기 한 명을 빼야 된다 해서 전력 분석이 전문가도 아니고 외부 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구단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유계약보다는 드래프트로 퉁을 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해외 리그 일본 외 리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정보인데 아직까지는 구단 감독님한테 물어보면은 모르겠다 리스트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지만 어제 정보는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연맹의 좀 역할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게 뭐 그렇더라고요. 뭐 어디 기사 나온 거 보니까 6개 구단들이 모두 아시아 쿼터 이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처음 이 영상 찍었을 때도 그 좀 구단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좀 결정적으로 좀 다른 의견을 제시했던 구단의 그 단장님들이 바뀌면서 다시 이게 급물선을 탄 부분도 있고 그게 급물선을 탔다는 거는 변화의 여지가 보이자 WKBL이 적극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그 추진을 했고 WKBL 구단들은 반드시 합시다 이거보다 뭐 이렇게 변화가 있다면은 뭐 그 정도는 같이 맞춰가면은 좋을 것 같다 이 정도였고 오히려 좀 정비해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내년부터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준 구단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뭐 도입을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여기서 의견을 같이 한 거고 문제는 연맹이 그만큼 힘을 줬는데 힘을 준 만큼 트라이아웃을 할 때 구단들이 6개 구단이 모여가지고 보는데 선수들 보면서 쟤는 어때 이러면서 후보군을 놓고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장이 돼야 되는데 야 뽑을 선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이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 다들 들어볼 때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어떤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선수가 충분하다. 어떤 쪽에서는 선수가 몇 명이나 온지 모르겠다 하지만 들리는 얘기 선수들 사이에서는 장난 아니라는데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도 했지만 일본 선수들 자체는 WKBL 리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연봉이 물론 일본에서도 뭐 연봉이 4억, 5억 우리 돈은 이 정도 받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안 오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선수들 같은 경우 뭐 1억 정도 1억에서 한 2억 사이 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연봉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한번 그 정도로 경험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는데 젊은 선수들은 우리나라 문화에도 호기심이 그렇죠. 많아가지고 그런 케이스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지금은 이 선수가 먼저 오케이 내가 한국 한번 갈게요 이게 아니라 먼저 계약이 W리그 계약이 먼저기 때문에 구단이랑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좀 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임대 느낌이 그렇죠. 임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걱정은 임대인데 하필 올해 W리그 일본 W리그가 이제 1, 2부제로 나누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안 쓸 것 같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쌓게 해줘야 돼라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예년보다 좀 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이제는 다들 좀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아시아 쿼터제 시행한다고 발표한 그날에도 일본 W리그 감독들은 누가 가는 거야? 라고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죠. 네, 발표한 날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일본 구단들도 다 공유를 했을 텐데 이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 선수가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지만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W리그가 대상이 아니라 일본 국적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대학 거쳐서 W리그 오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 선수들이 지금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본은 되게 모험적으로 해외 리그를 진출한 선수들이 꽤 있는데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 뭐가 좀 그 유럽이라던가 호주라던가 이쪽에 도전하다가 좀 뭔가 좀 정비가 필요하다 싶을 때 우리나라 리그에 도전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좀 이런 상황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나라 선수가 갈 수 있는 길이 또 열린다면 더 좋은 거고. 네. 지금으로서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 선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는 않죠. 네. 아무튼 다들 원하는 색깔이 다를 거예요. BNK 같은 경우는 빅맨들 원하는 데 얘기들 있고 네네. 또 가드를 원하는 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건 또 지켜보시죠. 네네. 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